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는 러우 전쟁 때 위성 인터넷을 무료 공급하면서 우크라이나의 통신을 완벽하게 복구시켜줬어요. 현대전은 정보전이 정말 중요한데 일론 머스크는 러우 전쟁에 아주 큰 공을 세운 거죠.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이 통신을 이용해서 러시아를 공격하려고 했을 때 일론 머스크는 인터넷을 끊어버려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하지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이 사실은 전 세계에서 상당한 논란거리가 됐는데요. 한 기업인이 국가 간의 전쟁에 개입하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느냐 하는 논란이죠. 자, 이 얘기를 자세히 알아보려면 먼저 일론 머스크가 왜 스타링크 서비스를 시작한 건지, 또 그가 왜 로켓 사업을 시작한 건지 차근차근 알아봐야 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아주 어려서부터 SF 소설, SF 영화에 광적으로 빠져 있었어요. 이런 그의 경험은 우주와 로켓 분야에 엄청난 관심을 갖게 만들었죠. 또 인류는 점점 커가면서 우리 인류가 지구라는 단일 행성에 모여 사는 건 너무 위험하다고 여겼어요. 만약에 지구에서 핵전쟁이 일어나거나 기후위기, 소행성 충돌 등이 일어나면 인류를 비롯한 모든 생명체들은 지구에서 꼼짝없이 죽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인류는 자기가 죽기 전에 인류를 반드시 다행성 종족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믿었어요. 일론 머스크는 인류가 다행성 종족이 되기 위해서 먼저 화성부터 정복해야 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화성으로의 진출을 꿈꾸면서 스페이스X라는 민간 우주기업을 설립합니다. 초기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어요. 첫 번째 로켓은 실패로 돌아갔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역시도 마찬가지로 실패하게 되면서 스페이스X는 파산 위기에 놓이게 돼요. 이때 일론 머스크는 정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금을 구하러 다녔다고 하는데요. 그는 자기 자신의 사비도 털었고 일론의 친구들과 가족들, 그리고 스페이스X의 직원들까지 돈을 대줬다고 하죠. 자, 또 도서 일론 머스크를 읽어보시면 정말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또 있는데요. 예전에 일론 머스크를 쫓아냈던 전 페이팔의 동료들도 무려 2천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해요. 덕분에 그 당시 스페이스X는 숨통이 트인 거예요. 그들은 이번 기회로 일론하고의 앙금을 풀어낼 수도 있고, 또 일론 머스크의 우주산업 자체가 페이팔이 가지고 있는 정신하고도 부합한다고 믿었어요. 자,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진짜 찐찐막으로 네 번째 발사를 시도했고 결국은 성공하게 됩니다. 이 성공 직후 나사는 스페이스X와 16억 달러 규모의 거대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 계약 내용은 스페이스X가 우주정거장을 12번 왕복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스페이스X는 완전히 기사회생하게 돼요. 거의 죽었다시피 했는데 다시 살아난 거죠.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나날이 성장해 갔어요. 펠컨 1부터 시작해서 훨씬 거대한 펠컨 9까지 만들게 됐고, 재사용 가능한 로켓까지 만들면서 비용을 엄청나게 절감하고 더 많은 계약을 따낼 수 있었죠. 그런데 일론 머스크의 최종 목표는 인류의 화성 진출이죠. 화성을 정복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첫 번째, 기술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그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가 일단은 수익이 잘 나는 사업부터 하면서 돈을 벌면서 그 돈으로 화성으로 진출할 로켓도 만들고 인건비도 주고 장비도 사고 재료도 사고 여러 가지 운영비를 충당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돈을 벌어야 뭐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우주 인터넷 사업을 생각했어요. 일론 머스크의 계산은 이렇습니다. 전 세계 인터넷 매출은 연간 1조 달러에 달하는데 우리가 그 중에 3%만 차지한다고 해도 나사 예산보다 많은 액수입니다. 우리 스페이스X는 자체 통신 위성을 제작, 로켓 발사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 지구를 커버하는 우주 인터넷망 설치가 가능합니다. 우주 통신 사업으로 돈부터 벌고 그 돈으로 화성 갈 거니까. 일론 머스크는 2015년 1월 스페이스X의 새로운 사업으로 스타링크를 신설했어요. 이 스타링크를 정말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스페이스X의 로켓에다가 인터넷 위성을 엄청 실어요. 그 다음에 이 로켓을 지구 상공 약 547km에 띄우고 목표 궤도에 올랐을 때 인터넷 위성을 쫙 뿌리는 거예요. 이 인터넷 위성은 지구를 돌면서 지구에 인터넷 신호를 보내고 지구에서는 수신기를 이용해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겁니다. 스타링크는 궁극적으로 42,000개의 위성을 쏴 올려서 전 지구적으로 인터넷을 커버한다는 계획이에요. 자, 그런데 계획은 좋은데 해결 과제는 많았어요. 기존의 인터넷 위성들은 너무 크고 무겁고 또 비쌌기 때문에 이게 수익성이 안 나오거든요. 그 말은 스타링크가 자체적으로 인터넷 위성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위성을 10배 더 가볍고 10배 더 싸게 만들면서도 10배 더 빠르게 생산해야 됐죠. 물론 일론 머스크는 이 모든 과제들을 모두 해결했어요. 불가능할 것 같은 목표를 직원들한테 던져서 직원들이 미친듯이 일하게 만들고, 물론 일론 머스크 본인도 미친듯이 일했고요.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늑장 부리면은 과감하게 해고시켰죠. 또 생산과 설계 과정에서 혁신을 거듭했어요. 불필요한 부품은 과감하게 없애버리고 조금이라도 비싼 부품은 외주를 맡기는 대신에 자체 생산해버렸죠. 그리고 마침내 2019년 5월 스페이스X의 팰컨 9이 위성들을 싣고 궤도에 올렸습니다. 약 4개월 후 스타링크는 정상적으로 작동했어요. 머스크는 텍사스 남부에서 트위터를 하나 올렸죠. 스타링크 위성을 통해 우주로 이 트윗을 보냅니다. 스타링크는 기존의 위성 인터넷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해버렸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기존의 위성 인터넷은 워낙에 느리고 또 엄청 비싸기까지 하다 보니까 주로 군사용이나 기업용 같이 아주 제한적으로 쓰였거든요. 아니, 카톡 사진 하나 보내는데 10분 걸리는 이런 인터넷을 월 50만원 달래. 이걸 어떻게 써요? 반면에 스타링크는 어때요? 가격도 싼데 속도도 괜찮아요. 물론 유선 인터넷에 비해서는 훨씬 느리고 비싸긴 하지만 인터넷망이 없는 후진국이나 이제 오지 같은 곳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반 소비자들도 이 스타링크의 인터넷을 쓰는 거죠. 또 여러 기업들이나 선박, 항공사에서도 쓰게 되고요. 미 공군은 스타링크하고 7천만 달러짜리 계약을 체결했고요. 펜타곤도 계약했어요. 그야말로 스타링크는 대박이 난 거죠. 위성 인터넷 산업은 기술과 여건만 되면 개꿀이라니까. 스타링크는 계속해서 승승장구해요. 아마존의 카이퍼, 구글의 원앱 등이 후발주자로 있긴 하지만 현재까지 위성 인터넷 시장은 사실상 스타링크 독점 시장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아마 앞으로 몇 년 동안도 그럴 거고요.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합니다. 침공 1시간 전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통신을 마비시켰어요. 그 즉시 우크라이나군의 지휘체계는 마비됐고 우크라이나는 방어태세를 갖추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졌죠. 우크라이나의 고위 관료들은 일론 머스크에게 도와달라고 미친듯이 호소했어요. 아이고 일론 머스크님, 그 스타링크 좀 제발 우리 우크라이나에 보급 좀 해주시오. 인터넷이 안 되니까 이거 아예 전쟁이 불가능해요. 머스크는 그 즉시 우크라이나 지원에 나섰는데요. 겨우 이틀 만에 미군의 도움을 받아서 약 500대의 스타링크 단말기가 도착했다고 해요. 또 젤렌스키 대통령도 일론 머스크에게 스타링크 단말기를 요청하게 되면서 머스크는 꾸준하고 장기적으로 스타링크 단말기를 계속 보내줬다고 하죠. 또 우크라이나가 전쟁통에 이제 전기를 공급하지 못하니까 단말기 충전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태양광 패널에 배터리까지 보내면서 전력까지 공급해줬다고 하죠. 일론 머스크의 이런 행보는 전쟁에 관여하거나 누굴 돕고 지지한다기보다는 인류 전체의 평화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답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일론 머스크의 행보가 전쟁에 관여한 셈이 돼버렸죠. 머스크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했어요. 러시아가 스타링크 해킹을 시도하자마자 업데이트를 해서 하루 만에 해킹을 방어했고요. 우크라이나 군사에 통신을 제공하고 우크라이나 TV 방송을 복구하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스타링크를 통해서 러시아군의 만행을 SNS에 올렸어요. 또 전쟁의 모든 상황들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알려졌고 전쟁통에 헤어진 가족들이 다시 만나게 됐고 병원이나 구호물품 조달에도 스타링크는 필수품이 됐죠. 2022년 7월에만 우크라이나에서 15,000대 스타링크 단말기가 운영됐습니다. 전 세계 모든 언론은 스타링크에 대한 특집 기사를 실었고 일론 머스크의 호평과 찬사를 전했어요.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렇게 평했습니다. 스타링크가 없었더라면 우크라이나는 진작에 전쟁에서 패배했을 겁니다. 2022년 9월 우크라이나를 전적으로 지원하던 머스크의 행보가 바뀝니다. 얼마 전에 만났던 러시아 대사가 일론 머스크에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크림반도 공격하면 뒤진다 진짜. 그 선 넘으면 핵 공격할 수도 있어 진짜. 그 말을 들은 지 약 3주 후 우크라이나군은 무인 잠수정 6척으로 크림반도 세바스토폴에 주둔한 러시아 해군 함대를 공격할 계획이었어요. 이 작전의 통신에는 당연히 스타링크가 쓰이겠죠. 머스크는 이것을 재앙이라고 표현했어요.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공격하는 것은 무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공격에 스타링크를 사용하는 것은 전 세계의 재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머스크는 비밀리에 크림반도 해안 100km 반경에 인터넷을 끄라고 지시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우크라이나 무인잠수정이 크림반도에 있는 러시아 함대 가까이 갔는데 갑자기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인터넷을 꺼버렸다는 걸 알아차린 우크라이나는 곧장 연락을 취했어요. 크림반도 인터넷 좀 켜주셈!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말하면서 인터넷을 켜주지 않았어요. 우크라이나는 지금 너무 멀리 나가고 있으며 전략적 패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 일론 머스크는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 합참의장 마크 밀리 장군하고 의논하면서 이렇게 전했죠. 스타링크가 공격적인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또 일론 머스크는 러시아 대사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얘기했죠. 스타링크는 오직 방어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일론 머스크는 2022년 10월 우크라이나 남부 그리고 동부 지역의 스타링크 인터넷을 끊어버렸어요. 이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군은 공격 작전을 진행하지 못했죠. 일론 머스크의 의사는 명확해 보여요. 방어용으로 그리고 병원이나 구호 목적으로만 인터넷을 사용하고 공격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우크라이나는 이때도 역시 인터넷 좀 연결해달라고 계속 청원했지만 일론 머스크는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딱히 다른 대안도 없었어요. 위성 인터넷을 제공하면서 러시아의 해킹 공격까지 방어할 수 있는 데는 스타링크밖에 없었으니까요.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얼마나 강력한 통신 시스템인지 전 세계가 여실히 체감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일론 머스크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소극적으로 변했을까요? 왜 난데없이 인터넷을 끊어버렸을까요? 도서 일론 머스크를 보시면은 당시 그의 생각을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탈환 시도는 대규모 사망자만 초래하고 어차피 실패했을 것이다. 크림반도에 러시아 함대가 침몰됐다면 군사적, 경제적 재앙이 닥치고 핵전쟁까지 이어질지도 모른다. 결국 스타링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정책을 완전히 바꾸고 우크라이나 정부 그리고 미국 정부와 재협상을 했어요. 민간 기업이 외국 전쟁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안 된다. 그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라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재협상 내용을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스타링크는 인도주의적 지원 목적, 우크라이나 방어 목적에 한해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스타링크를 공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스타링크를 통해서 공격까지 하고 싶다면 미 국방부를 통해서 스타링크를 구매해달라. 이 협상은 잘 진행이 돼가지고 미 국방부가 스타링크에다가 1억 4,500만 달러를 지급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스타링크의 이런저런 정책 변경이나 재협상 관련된 이야기가 펜타곤에서 새어나와서 전 세계 언론에 다 퍼진 거예요. 이때 일론 머스크는 언론의 질타를 받게 됐죠. 야! 우크라이나 지원금 그거 그냥 무료로 해주지 뭘 또 공격 옵션을 돈 주고 따로 팔아? 아니, 일론 머스크는 지금 우크라이나 편이야, 러시아 편이야? 자, 그런데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도 상당히 억울했을 거예요. 스타링크는 아직 적자를 보고 있는데도 우크라이나에만 대략 8천만 달러는 지원했거든요. 자, 그런데 스타링크랑 비교해서 다른 방위 산업체들은 어때요? 무기 팔고 탱크 팔고 또 뭐 팔고 하면서 돈 잘 벌고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기도 하고 어이도 없을 거예요. 처음에 인도주의적 지원 목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스타링크를 지원 좀 해줬더니 그걸 계속 무료로 달라고 하는 상황에다가 또 심지어 스타링크를 이용해서 공격용으로 전쟁까지 벌이고 있어. 스타링크가 무슨 자선단체도 아니고요, 방위산업체도 아니고요, 또 스타링크는 그냥 사기업이라서 어떤 한 국가의 전쟁에 끼어드는 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도서 일론 머스크를 읽어보면 당시 머스크의 심경을 잘 살펴볼 수가 있어요. 스타링크는 전쟁에 관여하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넷플릭스를 보고 수업을 듣고 이롭고 평화로운 일을 하라고 만든 겁니다. 드론 공격에 이용하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스페이스X의 사장 그윈 샨웰도 이런 의사를 표명했어요. 구급차와 병원, 산모들을 위한 서비스에는 기꺼이 기부할 수 있다. 그것이 기업과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군용 드론 공격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자, 이렇게 해서 전기 일론 머스크에 나온 스타링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했습니다.
우리 부엉이들은 스타링크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는 인도적인 지원 차원으로 우방국에 인터넷을 공급했는데 그 나라가 인터넷을 공격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이것을 막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허용하시겠습니까? 또 공격용 위성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추가 비용을 내라는 스타링크의 정책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간 기업의 전쟁 개입에 대해서는요? 이 스타링크와 우크라이나 이야기는 도서 일론 머스크 출간 이후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스티브 잡스 전기를 쓴 것으로 유명한 월터 아이작스는 이번에 일론 머스크 전기를 써내려가면서 일론 머스크의 인생 전반에 대해서 아주 풍부하게 다뤘어요. 머스크의 조부모 이야기부터 최근 트위터 인수에 대한 이야기까지요. 이 책은 일론의 인생을 시간 순서대로 다뤘기 때문에 처음부터 쭉 읽어봐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테슬라 이야기만 보고 싶다. 그러면은 테슬라 이야기만 골라서 봐도 돼요. 내용은 어렵지 않지만 정말 재밌고요. 또 일론 머스크의 사고 방식이나 비즈니스 방식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건 정말 너무 많았어요. 저도 이번에 이 책을 읽고 나서 어떻게 하면 더 큰 사업을 좀 구상할 수 있을까 영감을 많이 얻었습니다. 자, 그럼 도서 일론 머스크 추천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